핵심 이론 공이 분광 분석 기초 실험. 일반적인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강도 기초 실험에는 우선은 흡수셀을 준비를 해야겠죠. 흡수셀은 시료액의 그 흡수 파장 영역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셀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료액의 흡수 파장이 370나노미터 이상일 때는 석영이나 경질 유리 흡수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석영이 제일 좋죠. 근데 가격이 고가예요. 그래서 유리셀이나 플라스틱 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파장이 좀 짧은 370나노미터 이하일 때는 다른 셀은 사용하지 못하고 석영 흡수셀만을 사용해서 시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흡수셀의 길이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나노 셀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시료셀과 대조셀을 준비를 해서 그 셀을 각각 다 세척을 하고 셀에 약 8부까지 넣는다고 했는데, 셀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8분 능선까지 시료를 안에 이렇게 채우는 거겠죠. 그리고 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 깨끗이 닦는다. 이게 흡광도 값을 이제 좀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료셀에 시험 용액을 넣고 대조셀에 증류수를 넣고, 요거는 이제 바탕값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시료셀에 시험 용액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측정 준비 과정은 측정 파장에 따라 필요한 광전 측량 검출기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서 좀 예열을 시켜둬야 됩니다. 예열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기준으로 예열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터 및 단색화 장치를 이용해서 지정된 측정 파장을 선택을 합니다. 즉, 대상 시료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흡수 파장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광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 대조셀을 측정부에 넣고 그 뚜껑을 그냥 덮으면 이게 광원으로부터 빛을 차단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점을 맞추고, 그리고 대조셀, 즉 그 증류수만 들어있는 그런 셀을 꺼낸 후에 준비한 시료를 이제 셀에 각각 측정부에 넣고 흡광도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정량 분석하는 방법은 그 외부 표준법인 검정곡선법, 표준물 첨가법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정성 분석은 검체 흡수 스펙트럼의 어떤 흡수 극대 파장으로 확인하거나 검체 흡수 스펙트럼의 흡광도 비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보통은 정량 분석에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에 대한 기초 실험 방법입니다. 검액을 만들 때는 이제 대상 물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무기물 분석할 때는 산이나 또는 초음파를 가해서 유기물을 다 분해시킨 후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고 분석할 수 있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정 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질산이나 염산 등을 가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이제 유기물로 인한 데이터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량법 또는 용출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점 처리를 하고, 이제 검액의 측정은 화염이나 전기가열이나 냉증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검액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의 정량 시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곡선법, 표준물 첨가법, 그리고 내부 표준법.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곡선법은 그 일반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표준 용액을 만들잖아요. A, B, C는 안 하고 D. 그러면 우리가 제조한 표준 용액 대비로 이 흡광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얘를 이제 원점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일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검량선이잖아요. 네, 검정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지시료를 줬을 때 미지시료의 흡광도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따라서 그 미지시료의 농도값, X축 값을 우리가 찾아서 이 농도는 몇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검정곡선법이고요. 두 번째, 표준첨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효과가 클 때 사용을 합니다. 매트릭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 분석화학에서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시료의 모든 구성 성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화가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바탕 시험할 때는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탕 시험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동일한 물질을 이 바탕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하나도 안 넣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검량선과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되는데, 네, 이 기본으로 이 매트릭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측정 대상 시료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y절편 값으로 끊어지고 그 위에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값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럼 얘를 요 y절편부터 일직선상으로 쭉 그어보면 뭐 이런 일직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일종의 검량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쭉 x절편까지 끊어서 보면 요 지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x절편 요 값이 바로 미지의 농도 값으로 되는 거죠. 이 방법이 표준물 첨가법입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가 안 될 때 그냥 동일한 양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 같은 물질을 이제 정량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상에 X축이 만나는 지점을 농도값으로 환산을 해서 표현하는,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내부 표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표준법은 이건 약간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시료 전처리하기 전에 내부 표준 물질을 우리가 인터널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IS라고 하는데 이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해서 그 비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 대 그다음에 이 IS의 이 피크값 면적 요 비율을 이제 Y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똑같이 농도예요. 그래서 바탕 시험액이 있고 바탕, 그 다음에 이제 IS 물질을 한 개 넣었을 때, 두 개 넣었을 때, 세 개 넣었을 때에 따라서 바탕에는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는 없고 이제 IS 물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분 표준 물질. 그리고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하나 있을 때는 한 개가 요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널 스탠다드, 즉 내부 표준 물질 집어넣은 내부 표준 물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두 개 넣었을 때는 요거의 2배 크기인 이렇게 하고 내부 표준 물질의 양이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네, 똑같은 크기로 그릴게요. 네, 요만큼이 들어가겠죠. 3개 했을 때는 요거의 3배 많이 들어가고, 내부 표준 물질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원자합광 분광 광도계로 이 피크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대상 물질과 요 IS 간의 면적 비율을, 네,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y축에다 놓고 x값의 농도를 이제 표시를 하면 똑같이 검량선처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의 농도가 있을 때 그 미지의 농도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의 농도와 여기에도 이제 IS 내부 표준 물질은 동일한 양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요것의 비율을 통해서 이 값이 어디에 왔을 때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찾는 방법을 내부 표준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이제 기능사 단위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정도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 기초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네. 1. 시료의 흡수 파장에 따라 석영 또는 유리셀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맞죠? 네, 파장이 짧을 때는 석영, 유리셀은 파장이 좀 길 때, 물론 석영은 길 때도 사용 가능하지만 고가라, 네, 경우에 따라 유리나 플라스틱 셀을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석영셀을 쓴다. 시료셀에는 시험 용액을 넣죠. 네, 대조셀에 증류수를 넣어서 이걸 바탕시험용으로 씁니다. 셀은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모양의 셀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투과하지 않는 그 면은 빗금이 쳐져 있어요. 또는 셀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 위에 화살표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라,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방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검액 조제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무기물 분석할 때는 산을 넣어서 유기물을 없앤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일정 순도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아세트산이 아니라 좀 강산을 넣습니다. 질산, 황산,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액의 측정에는 이제 전기가열 방식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화염 방식과 전기가열 방식과 냉증기 방식,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4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길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검정곡선법, 표준첨가법, 내부표준법, 외부표준법이라는 거는 네,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이론 03 분광 분석 결과 해석. 이 파트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법과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의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과, 자, 2번은 아까 실험 방법을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량치 표시 방법도 이런 어떤 기준, 규격에 의해서 따른다. 또한 측정 결과의 기록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를, 이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 표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도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도 앞에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법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측정 결과의 작성 작업을 수행하느냐, 또는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푸시겠습니다. 1번 KSM0012 흡광 광도 분석 통칙에 의한 자외선 가시광선 측정 결과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기록사항들이 또 이렇게 많은데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저희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측정했느냐, 시료 성분이 뭐냐, 측정 성분이 뭐냐, 이런 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시료의 색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추리거나 어떤 중요한 기록의 의미를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료의 색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에서 개별 표준이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답은 이제 4번인데 이거를 다 암기하라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새로 그 NCS 기반으로 되면서 들어간 부분이라 아직까지 기능사 관연도 시험 문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이론 공사,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기 분석에 따라서 정성 분석에 좀 적합한 것이 있고 정량 분석에 조금 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C는 정성, 정량 분석 다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정량 분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개념과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이 있죠. 꼭 읽어보시고요. 숙지를 해주세요. 그럼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료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한 분석 기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GC냐, HLC냐, SFC냐, GPC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검정 곡선을 통해서 이제 정성 분석하고 정량 분석하고, 보통 정성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나중에 해요. 성분이 뭔지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양을 측정하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이것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3 기초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기기 분석에 의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대표적으로 GC하고 HPLC 그리고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때 설명한 것으로 그냥 가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중요한 것을 좀 찝어드리자면 이동상이 뭔지 고정상이 뭔지 꼭 아셔야 되고요. 이동상은 이제 대상 시료를 날라주는 이동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고정상은 칼럼 내에 이제 충진되어 있는, 즉 이동상을 따라서 시료가 이동을 할 때 그 시료를 이동 속도에 따라서 분리시켜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각 다양한 용매에 이제 혼합물의 성분들이 각각 다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동상과 함께 예를 들어 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끝에 이제 검출기가 있어요. 검출기에서 검출을 할 때는 이제 순서대로 이동의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와서 피크가 찍히고, 그리고 얘가 나와서 이제 피크가 찍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겠습니다. 컬럼에 충전되어 있는 고정된 고체 또는 액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동상 아니면 고정상입니다. 이동상은 날라주는 것, 고정상은 컬럼에 있어서 분리시켜주는 것.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GC 분석 장비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시료를 준비하시고요. 시료를 주입할 때는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합니다. 이 주사기를 실린지라고 해요. 실린지. 진짜 주사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이제 그 이동상 가스가 이동하는 중간에 있는 그 주입 장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컬럼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실험은 컬럼 통과 시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고온에 의해서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GC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가스니까. 그래서 기화되고 이동상인 그 불활성 기체와 더불어 컬럼을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컬럼 통과하는 그 끝에서 검출이 되는데 그 끝에서 검출이 될 때 얘를 강한 열로 이제 반응을 시켜서 다양한 그 형태로 네, 이온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들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PLC의 장비 조작을 설명을 드릴게요. 시료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료는 분석 대상 시료를 용매에 녹인 후에 실린지, 즉 주사기 같은 것으로 주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료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장비의 전원 스위치를 켜서 아래와 같은 그 장비들을 예열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기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수행을 하겠죠. 네, 관련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비의 조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HPLC 등급 이상의 용매를 사용을 해야죠. 네, 진공 펌프는 필터링을 위해 이용한다. 필터링이라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불순물을 제거. 네, 필터링을 통해서 용매 안에 가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겠죠. 네, 분석 대상 시료를 용매에 녹인 후 비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린지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죠. 이게 주사기 형태의 그 주입 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